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입니다. 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판사 실향민 출신 아니고요. 대전 사람이고요. 73년생입니다. 73년생 중에 실향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 듣고 오셔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찍이면 여기 와가지고 괜히 분탕질 하시지 말고요. 그 분탕질하다 괜히 욕먹으면 좋습니까? 예,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빨리 꺼져주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웠나? 입니다. 참 제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 이겁니다. 이 구속영장이라고 검찰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몇 차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자, 사실은 이거는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엉터리입니다. 야, 이걸 이런 식으로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이 영장을 꼭 쳤어야 하나? 라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양을 좀 많이 늘리는 전법을 쓴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PPT 500장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꼭 공부 못하는 놈이 답안지 길게 쓰고 수사 못하는 놈이 영장 청구서 길게 쓴다. 네, 딱 그 상황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뭡니까? 예. 그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고요. 행동. 따라서 무슨 행동을 했다. 이 행동은 고의적으로 한 건데 법을 어긴 거다. 라고 하는 내용만 딱 들어가면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이 사람이 고의로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되게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열심히 검찰 출입을 할 때 영장 청구서든 공소장이든 길지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이재명 대표 건을 보면서 자꾸 한명숙 총리 이 사건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 한명숙 총리 그 영장 청구서나 이게 공소장 길이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는요. A4 용지 10장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150장, 200장, 뭐 PPT 500장? 그건 뭘 말하느냐? 검찰이 그만큼 증거가 없고 문제가 되는 법으로 의율해야 되는 요건을 제대로 꼭 집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엉터리로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야,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형사 서면의 기본입니다. 형사법은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존재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형사서면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사서면의 기본을 어기고 있는 것, 도대체 이게 정말 검사라는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은 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입니다. 솔직히 되게 같잖아. 야, 검사 수준 되게 많이 떨어졌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수사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요. 이 영장 청구서 전체 절반 이상이 관련자들의 친분 관계라든지 배경 사실,
전제 사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14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라 그러는데 이 140페이지는 모두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각 주제별로 상당 부분을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제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140페이지 양은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쓸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오늘도 PPT 500장 영장 청구서 내용으로 보관돼 그 500장 중에 적어도 300장은요 쓸모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자탕 감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줄도 가능하대요. 예, 한 줄로도 가능합니다.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무슨 행위를 했다. 이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자, 요 얘기만 딱 써버리고 그 증거만 딱딱딱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굳이 길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거 쓸 이유가 없어요. 예컨대 이러는 겁니다. 예. 뭐 지금 검찰이 뭐 김인상 씨라는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특수한 관계다. 아니 특수한 관계라고 설명은 되잖아. 쓰면 되잖아. 한두 절. 김인상은 오래전부터 이재명의 선거를 도와주는 등 상당히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관계다. 요 한 줄이면 땡이야. 근데 뭐 그렇게 길게 쓰냐고. 그리고요. 만약에 백현동에서 배임이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백현동 개발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업자한테 줬는데 이 이익을 주는 거는 법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아니 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200억 이상의 이익을 넘겨줬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상당히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그래서 고의적이라고 행동이라고 하는 거 시장이니까 이런 사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알고 있다라고 말한 사례도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증거를 딱딱딱 제출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예, 뭔 그걸 100몇 장씩 써요. 택도 아닌 소리인 거지. 자, 증거인멸 부분도 그래요. 자, 이번에 그 증거인멸, 예. 자, 이런 증거가 있었는데 이 증거는 피고인이 인멸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싹 해가지고 확보한 것이다. 증거인멸한 그 부분을 딱 잡아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딱 해버리면 너무나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 뭐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참 보면서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충분히 간단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간단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장수만 늘렸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수사를 못했다, 증거가 없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 앞서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총 142페이지라고 하는데 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백현동 관련된 내용, 39에서 52페이지까지는 위증교사에 관한 부분, 52부터 91까지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1페이지부터 거의 30페이지까지 이재명과 정바울과 정진상과 김인상 요 네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백현동 개발 사업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진행이 됐다. 이 내용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딱 재판에 필요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33페이지 이후부터 나와. 대북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그 당시 주변 정황이 어땠다, 남북한의 정세가 어땠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집어넣느냐고요. 그것까지 다 빼고 나니까 실제로 대북송금에서 필요한 내용은 12페이지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이 백현동과 관련된 대부분인데요. 자, 이게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피의자의 지위라고 하면서 뭐 성남시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2006년에 선거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했고 뭐 그런 얘기를 왜 넣습니까? 2006년 얘기를 왜 합니까? 2014년에 있었던 일이면 2014년 얘기만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한참 주저리 꺼내더니 그 다음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얘기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예. 1995년에 누구를 처음 만났으며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고 2006년에 뭐 했고 2010년에 뭐 했고 이런 얘기를 한참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또 뭐 했다? 아니 2014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2017년 얘기는 또 왜 나와? 2014년하고 2017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실제로 해야 되는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실컷 해서 장수만 늘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상 관계 및 역할 분담. 아니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에? 옛날 같으면 이래요. 피의자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요거만 하면 땡이야. 그 다음에 정진상은 주요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부분에서 그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줄이면 끝나. 근데 이렇게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까? 자, 진짜 중요한 내용, 뭐가 범죄가 되는 행위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딴 얘기들이 신탁 나와요. 여기만 그래요. 김인섭에 대한 각종 선거 지원. 김인섭이 선거 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늘어놓은 겁니다. 응? 특수관계 지속. 근데 이게 또 뭐다? 이 보세요. 제목이 웃겨요. 정진상 등 측근을 통한 김인섭과의 특수관계 지속. 이거 뭡니까? 정진상과 김인섭 간에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정진상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거 이재명 영장이잖아. 그랬으면 정진상이 아니라 이재명과 김인섭의 특수관계 지속이 되지. 왜 이게 나옵니까? 예, 쓸데없는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 필요 없는 얘기를 늘어놓은 겁니다. 장수만 늘린 거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다? 김인섭의 성남시에 대한 영향력. 이 사람이 왜 영향력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완전히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 끼고 있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 업자에 포함되면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검찰은 주장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업자가 되기 전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허가 내주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고 허가까지 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허가 난 지 한 달 뒤에 김인섭 씨가 임용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알리바이라 그러죠. 알리바이, 현장 부재 증명. 그러니까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하는 백현동 개발업자한테 영입이 된 거는요. 2015년 2월인가 그래요. 그런데 백현동 개발을 할 때 이걸 용도 지역을 바꿔주고 허가를 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한 두 달 전 2014년 12월에 이미 그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허가가 다 나와요.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고 그 뒤에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김인섭이 영향이 있든가 말든가 이미 다 지났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검찰이 괜히 헛소리만 잔뜩 집어넣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33페이지를 차지합니다. 자, 심지어는 어떤 부분까지 나오느냐 하면은요. 요런 부분도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및 개발 방식에 대한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라고 해서 성남시가 세워둔 도시개발 계획 기본 계획 내용을 주저리 한참 읊고 있어요. 이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드리는 말씀 뭐다? 예, 장수만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예, 보니까 거의 33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자, 더 웃기는 거는요. 이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 김인섭이 어쨌다, 정진상이 어쨌다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보세요. 예. 김인상, 정진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재명 영장이라며. 근데 왜 김인상이 등장하고 정진상이 등장합니까? 예. 등장할 필요가 없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장을 이렇게 만들면 사실 예? 뿐만 아닙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다 정진상에 대한 얘기, 김인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선거 때 뭘 도와줬다는 얘기, 특수관계가 있다. 보세요. 피의자와 정진상, 김인상과의 특수관계를, 특수관계가 왜?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특수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처벌 대상이 된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근데 행위는 안 쓰고 이렇게 관계만 이렇게 한참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종이 낭비를 한 거죠. 종이 낭비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떠버리기 좋게 봐, 내가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했어. 봐, 수사 열심히 했으니까 영장이 나와야겠지 라는 식의 얘기를 떠벌리려고 하는 거죠. 더 웃기는 부분은요, 사실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북 송금 부분은요, 사실 더 황당해요. 대북 송금 부분이 왜 황당하느냐? 예. 자, 시작부터 이재명의 지위, 이화영의 지위 이렇게 나오다니 갑자기 김성태의 지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 얘기를 한참 하더니 갑자기 전제 사실로 넘어와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 예. 대북 사업 추진 경과, 당시 대북 사업, 대북 제재 경과, 대북 사업 추진 경과. 참 이런 딴 얘기를 한참 늘어놓습니다. 예. 특히 심한 거는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막 나오다가, 그러다가 또 한참 또 딴소리가 한참 나오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예, 본론은 언제 나오느냐? 예, 거의 내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대북 송금 부분인데 거의 80페이지가 넘어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딱 간단해요. 예, 딱 이유는 하나 딱 간단합니다. 왜? 예, 뭐? 예. 쓸데없는 엉터리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찬 영장이었다. 검찰이 지들이 수사를 제대로 잘 못 해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양으로 때우는 거죠. 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리포트, 대학 다닐 때 리포트 어떻게 씁니까? 보고서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그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쓰면 되잖아. 근데 공부한 내용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예. 택도 아닌 얘기, 그냥 아는 얘기 주섬주섬 끼워 맞춰가지고 양만 많이 늘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의 눈을 속이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거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판사들을 속이긴 어려워요. 검사들은 언론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언론과 국민, 즉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수사의 결과로 영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론전의 결과로 영장이 나오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좀 목이 아프게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이런 영장이랍시고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황당한 부분은 그겁니다. 백현동 부분에서 정진상 실장하고
그 개발업자인 김인섭하고의 관계, 김인섭하고 정진상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리고 두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하다, 요 얘기를 왜 이재명 영장에 넣습니까? 그건 정진상 영장에 넣어야죠. 그죠? 근데 이걸 이재명 영장에 넣어놓고 입증 다 끝났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멍청한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고 쓰는 겁니다. 이거는 무식한 거죠. 아니 무식하다기보다 생각이 없는 거지. 얘들은 바보야. 기자가 바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얘들은 의도적으로 지들이 편한 대로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일타 강사들이 찝어주는 문제, 쪽집게 강사들이 찝어주는 거, 자, 요것만 외우면 돼. 알았지? 요것만 외워?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외운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찝어주면서, 자, 요것만 써. 요것만 쓰면 돼. 라고 하니까 그대로 쓴 거야. 이렇게 되면 기자가 아니라 뭐다?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거는 뭐? 검사 밑에 있는 직원이죠. 검찰청 직원이지 기자가 아니죠. 그죠? 아우 참. 참 속이 참 그러네요. 참 옛날에 기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이유는 뭔가 숨겨져 있는 사실을 찾아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숨겨져 있는 사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찝어주는 얘기, 검찰이 불러주는 얘기 받았으면은 그게 뭐 기자예요. 그거는 검찰청 홍보 직원이지. 근데 검찰청 홍보 직원인 것보다 더 참혹한 거는요. 간혹가다 기업체 홍보 직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유통을 출입한 적이 있는데 유통 같은 경우에는요. 업체에서 주는 이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긁어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전 언론사의 기사가 똑같은 거예요. 업체에서 보도자료 뿌린 걸 그대로 긁어서 붙였으니까 보도자료는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럼 그 보도자료를 받아본 언론사들은 다 똑같은 기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때 포털에서 어떻게 했다? 똑같은 기사 올라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올라오는 기사 잘라버리겠다. 라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보도자료를 받으면 내가 가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가공은.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유통 와가지고 그냥 보도자료를 보고 쓴다고 해도 똑같은 기사 복붙해서는 못 붙이겠더라고. 그게 무슨 기자야. 그거 기자가 아니지. 그거 뭐야, 알바 직원도 그 정도는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는 AI 시키지. AI한테 이메일로 그 자료 보내면은 그냥 AI가 복붙해서 갖다 붙이면 되지. 그죠? 이건 AI급도 못 되네. 그죠? 그래서 제가 가공을 하려고 하고 가공하면 시간 걸리고 하니까 맨날 그걸 누가 욕을 하더라고, 부장이. 이거는 뭐다? 검찰청 홍보 직원도 아니고 이거는 기업체의 알바 직원밖에 안 되는 거죠. 기업체 알바. 참네. 아유, 이런 짓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 자꾸 핏대가 오르네요. 자, 길빈님, 돈 받고 써주는 겁니다. 그렇죠. 토건업체, 부동산업체 등과 연결이 되어 있죠. 토건업체하고 부동산업체만 연결만 되면 다행이게요. 재개발 조합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놈들 많아요. 생계형 기자? 이런 건 생계형 기자가 아니고요. 그냥 밥버러지들이야. 밥버러지. 검찰에 빌붙은 밥버러지, 기업체에 빌붙은 밥버러지.
그 홍보 대행사밖에 더 돼요. 이게 기자가 아니라 홍보 대행사. 예. 참. 자, 답답합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 가기 전에 좀 릴렉스 하는 의미에서 광고 하나 보내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